안녕하세요. 들어서 세계 속으로입니다. 오늘은 김지한님의 사연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장마가 곧 시작된다고 하지만 항상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시는 저희 구독자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다. 김지한은 2001년 북한 양강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중국과의 국경에 가까운 곳에 살았는데 이는 그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한은 배고픔과 두려움이 일상이 된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집은 항상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지한은 회상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시장에서 삶은 계란을 팔아 우리를 먹여 살리셨죠. 저도 어머니를 도와 일했지만 그래도 늘 배가 고팠어요. 지한의 아버지는 전직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가족들에게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지한은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결이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오직 정부가 승인한 내용만을 가르쳤고 지도자들을 신격화하는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지한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속삭임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가족은 지한에게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웃이나 친구들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누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을지, 당신의 말을 엿듣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큰 공경에 처할 수 있었어요. 지한은 회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한의 어린 시절에는 행복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낸 소중한 시간들, 부모님과 함께 만든 이야기들, 그리고 가끔씩 나누던 웃음소리는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행복한 추억들이 우리를 버티게 해주었어요. 지한은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견딜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한이 자라면서 그는 점점 더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보았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한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었죠. 외부 세계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지한은 국경 너머의 삶이 어떨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호기심은 점점 더 커졌고 이는 그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여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저는 꿈을 꾸고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기 시작했어요. 지한은 회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희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였죠. 북한에서의 초기 세월은 지한을 영원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회복력의 중요성, 가족의 힘,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 교훈들은 앞으로 그가 마주하게 될 도전들을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북한에서의 경험들이 제가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지한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까지도 저를 지탱해주고 있죠. 2013년 12살이 된 김지한의 인생은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더 이상 북한에서의 삶을 견딜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한을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한은 회상했습니다. 무서운 생각이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지 말씀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죠. 가족은 비밀리에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탈북을 시도했다가 붙잡힌 사람들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들이 떠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의 계획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체포되거나 더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지한은 말했습니다. 몇 주 동안 가족은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최대한 음식과 옷을 모았습니다. 아버지는 두만강을 연구하면서 건너기에 가장 좋은 장소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탈출의 밤이 왔습니다. 어둡고 추운 밤이었습니다. 집을 빠져나올 때 제 심장은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지한은 말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지만 부모님을 위해 용감해지려고 노력했죠. 가족은 몇 시간 동안 걸었습니다. 그들은 대로를 피하고 그림자에 숨으면서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마침내 강에 도착했을 때 지한은 그 넓이와 빠른 유속에 놀랐습니다. 물은 달빛에 검게 보였어요. 지한은 회상했습니다. 바위를 넘어 흐르는 물소리가 들렸죠. 너무 무서웠지만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했어요. 가족은 천천히 강을 건넜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발을 디딜 때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지만 마침내 우리는 강 건너편에 도착했어요. 지아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움직여야 했고 안전한 은신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숲을 헤매다 작은 농장을 발견했고 그곳에 사는 중국인 가족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친절함에 너무 감사했어요. 지아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었죠. 우리를 도와준 것이 발각되면 그들도 공경에 처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후 3년 동안 지안의 가족은 중국에서 불법 이민자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뒤를 돌아봐야 했어요. 지안은 회상했습니다. 잡혀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까봐 항상 두려웠죠. 지안은 빠르게 중국어를 배웠고 이는 가족이 조금 더 잘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진정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빨리 성장했어요. 지아는 말했습니다. 무서울 때에도 용감하고 강해야 했죠. 친구들과 예전 생활이 그리웠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중국에서의 생활은 힘들었지만 지안의 가족은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한국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간직했습니다. 아버지는 남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지안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놀라운 것들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 이야기들은 가장 힘든 날에도 저를 버티게 해줬어요. 3년간의 도피 생활 동안 지안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생존의 기술을 익혔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경험들은 그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에서의 시간은 저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줬어요. 지안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안전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해줬죠. 마침내 2016년 지안의 가족은 한국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긴 여정을 떠났고 마침내 자유의 땅인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지안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새로운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죠. 북한 탈출과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은 지안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동시에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생존의 기술뿐만 아니라 인내, 용기, 그리고 희망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그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016년 15살의 김지아는 가족과 함께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그 순간 지아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현대적이고 깨끗한지에 놀라워했어요. 지아는 회상했습니다. 바닥은 반짝이는 대리석이었고 커다란 화면들이 붙여 있어서 비행 정보와 뉴스를 보여주고 있었죠. 전 그런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공항의 분주함과 현대적인 모습은 지안에게 압도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면서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을 끌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지안의 가족은 탈북민들을 위한 특별한 구역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몇 가지 질문을 받고 서류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압도적이었어요. 지안은 말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죠. 한국 정부는 지안의 가족에게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사는 작은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그곳은 단출했지만 궁전 같았어요. 지안은 회상했습니다. 수돗물도 있고 전기도 있고 심지어 TV도 있었으니까요. 정부로부터 받은 정착 지원금은 지안의 가족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 한 번도 제 돈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걱정 없이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지안은 말했습니다. 지안이 한국에서 해야 했던 첫 번째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10살까지만 학교를 다녔고 그 후에는 가족을 돕기 위해 일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설레면서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첫 등교일이 어제 일처럼 기억나요? 지안은 말했습니다. 너무 긴장돼서 심장이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다른 학생들을 따라잡지 못할까봐 걱정됐죠. 하지만 지안의 걱정과는 달리 선생님들과 다른 학생들은 그에게 매우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지안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도움을 주었고 여러 활동에 그를 포함시켜 주었습니다. 친구들도 사귀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안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지아는 많은 것을 놓쳤기 때문에 따라잡느라 애를 썼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언론의 자유. 북한에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배워야 했어요. 지아는 회상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을 익히는 것 같았죠. 그러나 지아는 성공하겠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고 수업 후에도 남아서 질문하고 매일 밤 숙제를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의 노력을 인정하고 특별히 더 도와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제 실력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지아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 그리고 제가 살게 된 새로운 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지안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도 가져왔습니다. 그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루며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압도당하는 것 같았어요. 지아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죠. 부모님이 저를 위해 하신 모든 희생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아는 또한 탈북민을 지원하는 단체들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상담, 직업교육,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그건 정말 큰 도움이었어요. 지아는 말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데 있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줬죠. 시간이 지나면서 지아는 점점 더 한국 사회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는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즐기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에도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의 북한 뿌리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제 과거는 제 일부예요. 지아는 말했습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한국 도착과 새로운 삶의 시작은 지안에게 큰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적응력, 끈기, 그리고 희망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앞으로 그가 마주하게 될 더 큰 도전들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시작할 무렵 김지안의 가족은 예상치 못한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의 힘든 여정 내내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아버지가 심각하게 아프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전 충격을 받았어요. 지아는 회상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강인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이끌어주신 분이셨는데 병상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니 그렇게 약하고 연약해 보이셔서 견디기 힘들 정도였어요. 의사들은 아버지의 건강이 그들의 고된 탈북 여정으로 인해 크게 악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안과 어머니는 매일 병원을 찾아 아버지의 손을 잡고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매일 밤 아버지가 나아지시기를 기도했어요. 지안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안타깝게도 의사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주 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안에게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는 건 제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 같았어요. 지안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영웅이었고 보호자였고 인도자였거든요. 아버지 없이는 마치 나침반 없는 배처럼 길을 잃고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슬픔에 잠긴 어머니를 보며 지안은 자신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탈북민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를 위한 작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분들은 그 힘든 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지안은 말했습니다. 음식도 가져다 주시고 조의도 표해 주셨죠.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제 일부도 죽은 것 같은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장례식 후 지안과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겪으면서도 새로운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친절한 노부부의 가정부로 일자리를 구하셨어요. 지안은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어머니를 잘 대해주셨죠.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해드리겠다는 일념으로 공부에 몰두했어요. 지안은 학업에 더욱 열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꿈꾸었던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음악클럽이나 봉사클럽 같은 동아리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를 받아준 지역 사회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지안은 말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원하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부재는 여전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나 새로운 것을 배웠을 때, 지안은 아버지와 그 기쁨을 나누지 못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지안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죠. 시간이 지나면서 지안과 어머니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아버지의 부재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을 얻었고 아버지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지아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지아는 또한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다루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지안에게 인생의 무상함과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더욱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제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지아는 말했습니다. 삶이 얼마나 짧고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깨달았죠. 이 시기는 지안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였지만 동시에 그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슬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의 힘을 발견했고 이는 앞으로의 삶에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여전히 아프지만 이제는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지아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꿈과 희망을 제 안에 간직하고 있죠. 그게 제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아는 아버지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 탈북 청소년들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지아는 말했습니다. 그게 제가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에 보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죽음과 그 여파는 지안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를 더 강하고 공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가 앞으로의 삶에서 마주하게 될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시기는 지안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였지만 동시에 그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슬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의 힘을 발견했고 이는 앞으로의 삶에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여전히 아프지만 이제는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지아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꿈과 희망을 제 안에 간직하고 있죠. 그게 제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아는 아버지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 탈북 청소년들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지아는 말했습니다. 그게 제가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에 보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죽음과 그 여파는 지안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를 더 강하고 공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가 앞으로의 삶에서 마주하게 될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적응과 미래에 대한 희망.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큰 시련을 겪은 후 김지아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더욱 열심히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는 학업에 전념하면서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세계를 넓혀갔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저희 가족을 위해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지아는 말했습니다.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죠. 지아는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시작했고 특히 과학과 수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노력은 곧 결실을 맺어 그는 학교 대표로 전국 과학 경시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탈북민이라는 사실이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지아는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제게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죠. 저는 탈북민들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학업 외에도 지아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음악클럽에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 봉사클럽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음악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지아는 말했습니다. 기타를 칠 때면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죠. 그리고 봉사활동은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회였어요. 지아는 또한 탈북민 지원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 사회에 더욱 깊이 통합되어 갔습니다. 그는 문화적응 프로그램, 취업준비 워크숍 등에 참여하며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이 단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적응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지아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실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도 제공해 주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지아는 점점 더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한국의 대중문화를 즐기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한국의 명절과 전통을 배우고 즐겼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한국이 제 집이라고 느껴요. 지아는 말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북한에서의 기억과 그리움이 있지만 동시에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에 감사하고 있죠. 그러나 적응 과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아는 때때로 차별과 편견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의 북한 출신 배경을 알고 거리를 두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지아는 아버지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 탈북 청소년들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지아는 말했습니다. 그게 제가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에 보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죽음과 그 여파는 지안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를 더 강하고 공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가 앞으로의 삶에서 마주하게 될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챕터 5 한국에서의 적응과 미래에 대한 희망.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큰 시련을 겪은 후 김지아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더욱 열심히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는 학업에 전념하면서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세계를 넓혀갔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저희 가족을 위해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지아는 말했습니다.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죠. 지아는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시작했고 특히 과학과 수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노력은 곧 결실을 맺어 그는 학교 대표로 전국 과학 경시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탈북민이라는 사실이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지아는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제게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죠. 저는 탈북민들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학업 외에도 지아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음악클럽에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 봉사클럽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음악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지아는 말했습니다. 기타를 칠 때면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죠. 그리고 봉사활동은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회였어요. 지아는 또한 탈북민 지원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 사회에 더욱 깊이 통합되어 갔습니다. 그는 문화 적응 프로그램, 취업 준비 워크숍 등에 참여하며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이 단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적응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지아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실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도 제공해 주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지아는 점점 더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한국의 대중문화를 즐기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한국의 명절과 전통을 배우고 즐겼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한국이 제 집이라고 느껴요. 지아는 말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북한에서의 기억과 그리움이 있지만 동시에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에 감사하고 있죠. 그러나 적응 과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아는 때때로 차별과 편견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의 북한 출신 배경을 알고 거리를 두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지아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편견을 깨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했죠. 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안의 노력은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친절함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만들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지안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료 분야,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전문으로 하는 심리학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탈북민들 그리고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지안은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라고. 이게 제가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지안의 꿈은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갔고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어 그는 서울의 명문 대학 심리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지안은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울면서 아버지를 생각했죠. 아버지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대학 생활은 지안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그는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며 자신의 시야를 넓혀갔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더욱 성장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지안은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제 강점이 되었죠.
제 경험은 제가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지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종종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강연을 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고난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안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적응과 새로운 삶의 시작은 지안에게 많은 도전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더욱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그는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 꿈은 언젠가 통일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안은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것이 제 부모님의 희생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의 친절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김지안의 이야기는 인간의 회복력과 희망의 힘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예시입니다. 그의 여정은 우리에게 어떤 역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김지안님의 감동적인 사연을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저는 이 사연을 읽고 사실 굉장히 울먹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물론 모든 사연을 각색해야 하는 입장에서 많은 부분을 더 강조해드리고 싶고 전달드리고 싶은 경우도 많은데 그러지 못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도 사연자분들도 댓글을 다 보시는 만큼 저희 구독자님들이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